몇 개 읽어보세요. 금방 할 거니까. 금방 읽지요. 너무 짧아가지고. 자, 일단은요, 우리가 작품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윤동주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봐두면 좋겠죠. 자, 여러분 교과서 중에서요, 여기 아닌데 윤동주의 생애를 다룬 영화인 동주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가 있더라고요. 미래에 쓰는 학교들.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결혼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쵸? 윤동주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면은 시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윤동주는요, 지금은 이제 중국 땅이 된 만주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연대 국문과에 가고 윤동주의 후예예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글을 배우기 위해서.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일제강점기인데 일제강점기에 동경, 일본으로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행동이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고충 같은 것들이 늘 시에 많이 드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윤동주가 동경 유학을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일본에 살았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 일제강점기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은 모두 조선 땅에 남아서 그렇게 혁명을 하고 일으키려고 하고 직접 나서 투쟁하려고 하는데 나는 뭐에? 시를 쓰고 있다는 거.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글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글을 쓰는 건 지금 이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는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실과 꼭 또 내가 해야 하는 이상에 대한 괴리 때문에 늘 괴로워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경 유학을 했기 때문에 지식인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당시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 일본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은 다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혼자서 글을 쓰고 부모님이 벌어둔 돈으로 일본에 바쳐가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네. 나는 정말 부끄럽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움, 이 사람의 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는 지금 나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건 성찰을 했다라는 거고요. 성찰을 해서 내가 이렇게 부끄럽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는 반성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으로서 성찰, 부끄러움, 반성을 했다 전부 다 맞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는 보통 저 세 가지 키워드 안에서 정리가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현실의 자아, 즉 동경에서 유학을 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 나를 보는 나, 그리고 실제로 이상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나 사이에서의 갈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아 분열의 시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나와 나예요. 이 나는 어떤 나냐면요, 이거야. 부끄러운 나야. 현실에 살고 부끄러워하는 나예요. 그럼 다른 나는 뭐냐? 본질적인 나야. 내가 원래 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 이상적인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는 현실적, 얘는 이상적 이라고 봐야 되죠. 얘는 표면적, 얘는 본질적,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나오는 나는 다 세모고요. 여기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모의 나가 동그라미의 나를 찾기 위해 많이 떠나요. 여정을 떠나고요. 또 동그라미의 나가 세모의 나와 화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쓰여진 시라든가 자화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제강점기에서는요, 이 시대의 세모와 이 시대의 동그라미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시대의 세모는 뭐예요?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일제강점기에서는 뭘 주로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억압, 맞아요. 억압. 일제강점기 일제의 억압과 탄압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세모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는 그럼 뭐겠어? 일제강점기니까 당연히 독립, 광복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들은 이런 경우,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냐? 264의 시가 대표적입니다. 일제강점기 시 264. 아니면 종종 뭐 이상화도 있고요. 기타 등등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만한 시는 264 정도가 있겠다. 대표적인 시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윤동주의 시는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264 같은 시인들은 현실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항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윤동주는 그 과정에서 현실 개항 과정에서 본인의 자아 성찰을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립보다는 요 대립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요런 그냥 이거는 지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윤동주의 시는 일단은 여기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읽어내는 게 조금 더 잘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 여기서 본격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 겁니다. 자, 1년부터 한번 볼게요. 1년 나연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조금 주먹을 가져서 길에 나아갑니다. 1년 1행이 지금 냅다 뭐만 나와요? 서술어만 딱 나와버려요. 잃어버렸습니다. 끝나버려요. 그럼 당연히 읽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의심이 있죠. 누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가 궁금해질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서술어만 가지고 한 행을 구성한 거다라고 봐야겠죠. 일부러 호기심을 유발하고 시적 상황에 주목하게 하려고 만든 그런 의도가 있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뭘 내가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찾아가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즉, 화자는 지금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 길을 나서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 2연입니다. 혜인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덜 하고 있는데 내 옆에 뭐가 있대? 돌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야. 끝없이 연달아 나오지만은 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돌담을 끼고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길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년입니다. 조한이가 읽어볼까요? 자, 끊어볼게요.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았대요. 그럼 담은 지금 폐쇄적인 거죠.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쵸? 지금 담은 내가 거기로 넘어갈 수 없게끔 단절을 시키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긴 그림자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년입니다. 윤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시간 순서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역순행이 아니고요. 그냥 다음 날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침에서 저녁, 또 저녁에서 그 다음날 아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이어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간의 흐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을 지금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거 조현이가 읽어볼까요?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나를 부끄럽게 풉니다. 내가 돌담을 더듬으면서 막 앞으로 걸어가. 그러다가 눈물도 흘리고요. 저 하늘을 쳐다봤대. 그랬더니 어때? 막상 하늘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그럼 내가 눈물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부끄러우니까. 그치? 눈물을 짓는 이유는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하늘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다시 말해 뭐야? 하늘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일종의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되어야겠죠.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는 하늘이 내가 자아성찰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연관할 수 있는 부분은 서시죠. 운동제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 부분과 연결이 된다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하늘은 어쨌든 이 사람은 하늘이 자아성찰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살고 싶었던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입니다. 나은이가 읽어볼까요? 자, 여기까지. 풀 한 포기가 없는 길에, 그럼 이 길에는요 생명이 있어 없어? 지금 없어요. 굉장히 황량한 거야. 그쵸? 내가 이 황량한 길을 걷고 있어. 내가 왜 걷는 거야 근데? 저 닫혀있는 저 당 너머에 다른 내가 있대요. 그래서 나는 저 본질적 자아를,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걔를 찾기 위해 계속 담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혹시나 넘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을까 더듬으며 나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지용가 읽어볼까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잃은 것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그렇죠? 잘 보시면요 쉼표가 2번 나왔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이건 뭐예요? 쉬어가면서 쟤네도 열심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끊어 읽게끔 한 거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잃어버린 것, 다른 말로 하면 담 저쪽에 있는 나를 찾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를요 해석할 때 어떤 점을 좀 보시면 좋냐면요, 제목이 길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문학작품에서 길은요 인생의 비유로 많이 쓰입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잃어버린, 찾아야 하는 본질적인 자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화자는요 표면상이 있어요? 없어요? 만학교에 나오잖아. 내가 사는 것은 다만. 그쵸? 그래서 화자는 지금 표면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나로서 등장을 하게 되죠. 지금 화자가 나로서 표면에 등장을 하고 있어. 작품의 겉에 내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걷고 있죠. 길을 걷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 여기에 돌담이 있는 거야. 그렇지? 내가 돌담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 언제까지? 돌담에 뭔가 틈이 나가지고 거기로 내가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짚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 건너에 누가 있는데? 뭐가 있어 이 건너에는? 여기에도 내가 있어. 그쵸? 여기에도 내가 있는데 얘가 뭐야? 찾고 싶어 하는 거야. 내가 얘를 찾고 싶어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얘까지 데려와서 온전한 나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내가 늘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의 나라고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니까 찾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뭐야? 나는 동그라미가 없으니까 세모한 나겠죠. 얘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세모한 현실에 살고 있는, 일제강점기에 부끄럽게 살고 있는 내가 지금 누구를 찾기 위해서?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나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성찰을 하면서, 그래서 돌담을 계속 만지면서 걸어간다는 건요, 계속해서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계속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돌담, 그런 의미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화자는 계속해서 하늘을 보며 성찰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성찰을 했으니까 부끄러워요. 이 매개체는 뭐예요? 하늘이죠.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찰의 매개체는 하늘이다 라고 봐야겠죠.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추가적인 게 윤동주의 서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윤동주의 시에서 자아성찰은요, 내가 나를 비출 수 있는 공간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물을 보는 거야. 내 얼굴이 비춰질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얘네 두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통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성찰을 하게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한편으로 요 돌담은 어때요? 요 돌담은요 지금 내가 얘한테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그럼 뭐라고 봐야 돼? 내가 얘를 찾는 게 목표야. 근데 얘가 막고 있어. 당연히 얘는 세모일 거고 일종의 뭐로 작용을 해요? 장애물. 잘했어요. 장애물, 방해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내가 자아성찰을 할 때 방해를 받게 만드는 거, 내가 본질적 자아를 회복할 때 방해를 받게 만드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요. 나는요 1년부터 4년까지는 계속 이 옆을 지나가면서 답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쵸? 근데 5년쯤에서는 드디어 어디를 봐요? 드디어 하늘을 쳐다보게 되죠. 그때부터 성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지상을 바라보다가 천상을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죠.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4년까지는 내가 지상에서 눈이 머물러 있어요. 돌담에서. 시선이 이동한다고 봐야 돼. 이렇게 보면 지금 돌담만 보면서 계속 걸어가는 쟤야. 그렇죠? 자, 그런데 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뭘 보게 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돼. 천상을 보게 된다는 거야. 이 하늘은 뭐였어? 그래서 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자아성찰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시선이 어디로 가?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상승적 이미지라고 봐도 괜찮고요. 또 시선의 이동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시선의 이동 그리고 상승적 이미지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과 관련된 작품이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백석의 남신위주 유공 박시공방이 있어요. 여러분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이거? 이것도요. 앞에까지 어때요? 이거 땅에 지상을 볼 때는요. 절망만 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죽겠다고 해. 그러다가 문득 눈을 들어 하늘을 천장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래도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다지면서 갈매나무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떠올리게 되죠. 되게 유사해요, 이것도 지금. 그래서 내가 지상을 보고 돌담길을 걸어갈 때는 계속해서 생각만 하고 절망만 해. 굉장히 세모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망만 해요. 자, 그런데 드디어 하늘을 보게 되면서 뭘 해? 자아성찰. 성찰을 하고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서 그럼 나는 본질적 자아를 찾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고 의지를 다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조금 더 내가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찾으러 계속 가야겠다라고 의지를 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상도 태도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 특히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의지적 태도라고 봐야 되죠. 이게 뭔데? 의지적 태도가?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상황은 세모야. 상황 부정적이야. 그런데 어때? 태도는 동그라미야. 상황 겁나 안 좋아. 그런데 여전히 뭐야? 내 태도는 오히려 의지를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야.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게 의지적 태도예요. 그래서 얘가 1, 4년까지 시선 이동 전에 아래를 볼 때에는 부정이었다가 5년으로 시선이 올라가면서 태도도 역시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미의 시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거 있었나요, 여러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뒤에 학습 활동 한번 풀어볼게요. 넘겨서 학습 활동 봅시다. 오고